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메디컬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안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눈이 나빠져갖고 일단은 이제 안경이 안 맞아서 새로 할 때까지는 안경을 못 쓸 것 같고요. 벗는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의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제가 진학지도 했던 아이들 중에 라이프 사이언스나 그 메디컬 사이언스 쪽에 지원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공부의 시작인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안도감, 물론 이제 축하할 일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인데 조금 이렇게 합격했다, 이미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막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영상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캐나다 메디컬 스쿨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캐나다 메디컬 스쿨은 일단은 대학원 과정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학부에서 이 대학원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유학생 신분으로 와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영주권자 이상만이 지원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캐나다가 의사가 적은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살 사람들 또는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학부에서 메디컬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를 하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메디컬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를 하는 친구들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좀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데 나는 메디컬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 못 갔어 하더라도요. 학부의 전공과 관련 없이 지원 자격을 나중에 학점을 이수해서 맞추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라이프 사이언스나 메디컬 사이언스를 제외하고요. 사이언스 쪽을 제외하고 휴머니티 쪽의 학생들도 상당수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하고는 조금 그 지금 당장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서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그 대학원 과정이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은 4년이에요. MD 과정이라는 건 4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의 인턴 과정이 있어서 6년의 기간이 걸려요. 한국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학부부터 6년이잖아요. 그리고 인턴하고 하지만 그래서 학부를 포함하면 1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도 낭비가 되고 돈도 낭비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메디컬 스쿨 학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는 10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공부만 한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굳은 결의를 갖고 공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요. 성적이 우수해도요, 웨이팅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정원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만 가지고는 또 안 되고요. 공부 외적으로 지역의 봉사활동이랄지 대학원 과정에서 내가 어떤 그런 의사로서의 자질 갖췄다라는 어떤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조금 계획적으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왜 도대체 의대 가는 게 힘드냐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원은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BC주에 하나 있어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되어 있죠? 요거 BC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거리 대학에 이제 157명이 있는데 요게 알버타주에는 딱 두 개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알버타 대학하고 좀 순서가 떨어졌네요. 알버타 대학하고요. 그 다음에 캘거리 대학하고 알버타주는 두 개예요. 다라우지 노바스코샤에 하나 있고요. 노바스코샤주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니토바 있죠. 마니토바에도 마니토바 딸랑 하나 있어요. 마니토바 대학. 그 다음에 그 맥길 유니버시티가 이제 퀘벡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퀘벡에도 실제로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수업하는 거는 영어로 수업하는 데는 퀘벡에서 맥길밖에 없고요. 조금 밑줄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 다 퀘벡에 있는 거긴 한데요. 퀘벡에 있어요. 퀘벡에 있는데, 그러니까 퀘벡에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개는 뭐냐면 프렌치를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렌치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프렌치를 굉장히 유창하게 우상하고 영어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세 학교는 저는 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4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17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온타리오주예요. 맥마스터 유니버시티, 온타리오에 있는 거고요. 이건 뉴펀들랜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놀던 온타리오 스쿨 오브 메디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온타리오에 있는 거고 근데 정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오타와 대학이 164명으로 이제 역시 온타리오주에 있는 거고요. 퀸즈 유니버시티 온타리오, 사스카추안은 사스카추안 있는 거고요. 토론토 온타리오 토론토 대학, 그 다음에 웨스턴 대학 온타리오. 그러면 웨스턴은 그 지금 온타리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주에서 내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만약에 의과대학원을 타주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 합격 여지가 더 있는 것은 그 온타리오주를 바라보는 것이 좀 하나의 작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 지금 그 UBC가 288명으로 굉장히 많은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가 259명으로 상당히 많은 정원이에요. 불어를 사용하는 걸 빼고요. 그 외에는요, 정원이 뭐 80명, 64명, 100명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격을 제외한 메디컬 스쿨의 전체 정원을 보면 2,000명이 조금 넘을 거예요. 2,000명 전체 정원을 보면 2,000명 조금 넘는 인원수인데요. 실제로 경쟁률이요. 10대 1이 훨씬 넘습니다. 10대 1이면 양호한 거고요. 보통 12대 1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대학원 과정을 가기 위한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원들을 보시면 아, 이렇구나. 정말 인원수 좁게 뽑는구나. 의사도 저건 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럼 대학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학부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무조건 GPA입니다. GPA가요. 실제로 미니멈 지원 자격에 대한 미니멈도요. 보통 좀 주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자기 주에 있는 친구들은 4.0 기준에서 3.5 이상 돼야지 지원할 수 있고요. 타주에서 오는 아이들은 보통 3.8 정도 돼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통 나와요.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애들이 합격선을 보면요, 3.9 이상 됩니다. 3.95, 심지어 4.0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거, 공부만 하고 다른 거, 봉사활동 이런 거 부족한 친구들이요. 그래서 학점은 무조건 최고로 높아야 된다. 최소 3.9 이상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CAT이라는 거, 이제 이게 시험이잖아요. MCAT 시험을 봐야 되는데, MCAT 시험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런데 워낙 의사가 되려는 아이들은 공부를 들이파는 아이기 때문에 MCAT 시험들이 전체 영역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MCAT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체를 다 맞춘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학부에서 근데 이제 왜 라이프 사이언스나 아니면 메디컬 사이언스가 지금 그 하나의 그 대학원을 진학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뭐 여기 이제 유사한 그 과학 전공이죠. 피지올로지는 뭐 병리학이지만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전공을 한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선호하는 전공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타 전공을 하는 아이들이 이거를 또 별도로 학점을 이수한다? 이건 시간적으로 대학 학부에서 그 자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GPA를 높게 딴다?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관계되는 것들이 그 라이프 사이언스나 메디컬 사이언스니까 이 전공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가 유리하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유리한 것이지 그게 어떤 그 게이트웨이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영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잉글리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6 크레딧입니다. 6 크레딧 hours예요. 그럼 두 과목 정도를 듣게 돼요. 두 과목 정도를 듣게 되는데 코스워크를, 잉글리시 코스워크를.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점수예요. 이게 대학원에서요, 영어를 못한 사람이 의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점인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게 마치 그냥 바이올로지 이런 거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저희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과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으면 일단 공부 무지 잘해야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 다 자신이 다니는 학부, 그 학부가 있는 대학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느 주든지요. 자기네 주에서 85에서 90%를 뽑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신이 사는데 그 자기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5% 전후를 갖다가 외부에서 뽑아요. in, out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한 5% 정도를 갖다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원주민들, 애버리지널을 뽑아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내가 졸업한 대학 주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는 대학원이 하나밖에 없고 정원도 좁게 뽑아. 그래서 나는 외부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온타리오주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개가 있으니까는요. 다른 데는 다 하나씩밖에 없고 알버타 2개 있지만은 뭐 정원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온타리오주를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온타리오에 있는 친구들은 뭐 그런 부담은 적겠지만 또 인구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높은 건 매한가지고요. 그 다음, 원칙적으로 전공은 상관없지만 과학 계열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아까 그 이중 설명이 될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지금 MCAT 부분인데요. MCAT은 3학년까지는 시험 성적을 3학년 끝났을 때 시험 성적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2학년 때까지는 무지 바빠요. 사실 1학년 빼놓고 2학년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수업 개수나 뭐 여러 가지로 학점에서 그리고 망가질 때 여기서 망가지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진짜 빡세게 공부하고요. 3학년에서도 빡세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 조금 이제 공부 내용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선배들 놓고 보면. 그래서 이때 MCAT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4학년 때는 뭘 할 거냐. 4학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때부터는 뭐 이제 바깥에 봉사활동도 좀 해주고 그 외에 학교의 어떤 그런 그 외부적으로 내가 인성적으로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유리하니까 MCAT은 3학년까지로 마무리를 하자. 이런 목표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는 이게 GPA예요. 1학년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좀 뭐 어려운 라이프 사이언스 갔어, 메디컬 사이언스 어렵다는데 난 합격했어 이러다가 좀 설렁설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는 친구는 학부 1학년 때부터가 진짜 공부니까 이때부터 좀 열심히 철저히 공부하셔서 확실하게 내가 10년의 공부에 첫 발을 잘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저희 이번에 메디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에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들하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늘 그렇지만요, 뭐,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물론 유료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은요, 그 학생의 맞춤, 아주 1대1 맞춤해서 뭐 제가 성적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봐주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이제 그동안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저도 이제 조마조마했죠,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평이 좋으시고 많이 이제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자신감 있게 좀 과감하게 좀 신청해 달라라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질문은 제가 그 답글 할 수 있도록 댓글창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의 것들을 좀 먼저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댓글로서 원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것들을 좀 남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